네, 소개받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변전 정책국장입니다. 앞서 그 나훈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을 조금 저희 시각에서 조금 보았을 때 좀 재밌는 인사이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제문도 있지만 일단 요거 먼저 좀 간단히 보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페이지로 치면 16쪽인데요. 요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4점 척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5점 척도 아니면 4점 척도를 많이 쓰는데 4점 척도로 쓸 경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제가 정확히 설문지 설계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 범주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용자가 1점이나 3점 이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장애인 당사자가 다 자신의 체감도를 설명한 것은 다 2.5점 사이에 있는데요. 그 나훈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5가 중간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중간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2.5의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용자들의 산술치인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평가단을 보면 1점도 나오고 4점도 나오고 아주 그 크리티컬하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 정말 5차 장애인 종합 계획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와닿았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응답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응답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 보시죠. 16쪽에 가장 첫 번째인데요. 장애 등급제 폐지,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아까 이용석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평가단은 3.5인데 이용자는 2.1입니다. 2.1이면 사실상 약간 그렇지 않다에 걸리겠죠. 우리가 이렇게 설문에 참여한다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인 당사자들 대부분은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로 바뀌었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부정적인 응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 중간에 걸려 있는 모든 장애인 이용자들의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 여기 계신 패널분들,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재밌는 인사이트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발제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32쪽인데요.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 설계가 있고 이제 설계를 했다면 집행도 하겠죠. 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지원 체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분명하게도 설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등급제 폐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9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누구나 이제 종합조사표라는 신규 도입한 어떤 채점 체계에 의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3단계로 추진한다는 장애 등급제 폐지의 이 단계이고요. 첫 번째가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조사표 도입. 그게 19년이고요. 2020년이 장콜, 주차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동 지원이라고 저희가 그걸 부르거든요. 이게 2020년. 그리고 2022년이 고용과 소득 분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첫 단계부터 지금 삐그덕거립니다. 이게 삐그덕거리는 게 사실 전장현만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장애계가 똑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종합조사표라는 근본적인 정책 설계의 문제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가 없어졌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해야 될까 다시 고민해 봐야겠죠. 그때 고민하는 게 이 종합조사표 이 채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몸이 움직이기 어려운 체중증 장애인은 원론적으로 1구간이 나오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480시간이고 네, 그거를 환산하면은 하루 16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체중증 장애인이고 실제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16시간 정도는 사실 당연히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구간에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본이 이제 3만 명 가까이 이제 넘어가나요? 그런 실정인데 1구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저는 요거 보면서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거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1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계의 목소리와 별개로 아예 통계 설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락자가 약 20%에 육박합니다. 하락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 장애 등급 이제 폐지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이제 뭐 변재원 씨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하락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30시간에서 150시간 이하 이 범위 안에서 하락한 분들이 6.6%고요. 이 30시간 안에서 하락된 분들이 또 13% 정도 내외가 돼서 19.52%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된 분들에 대한 보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정부는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3년간 우리가 일단 임시로 특례 조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3년간은 일단 킵 해줄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 모니터링 제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불투명한 기준, 통계 설계 오류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나훈환 교수님의 그 어떤 조사표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구간 이 종합 설계의 문제에서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이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동 지원도 사실 10월부터 좀 바뀝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 이 장애인에게 이동 지원이라고 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겠죠. 특별교통수단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우처 택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면. 그런데 이 이동 지원 서비스도 개편이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5%의 장애 인원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상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과거에는 이동 지원을 받았는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시각 장애나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일부 이제 구성원분들 역시 이동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장애계도 역시 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원칙적으로는 환영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분명히 5%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장애인 주차장이나 장애인 콜택시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원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렇게 새로 유입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들끼리 싸우겠죠. 하다못해 이 아파트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105동 1, 2라인은 내가 맨날 세웠는데 너가 누군데 와서 세웠어. 심지어 넌 지체장애인도 아니잖아. 이러면 저는 발달장애인 엄마입니다. 이러면서 또 세우면 또 거기서 또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주차장 면적을 늘린다거나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확장한다거나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아직 저상버스 중에 마을버스 한 대도 없는 상황인데 결국 장애인 콜택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그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이제 중반기가 됐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왜 여기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료급여라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부르죠.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는 이제 생의주교라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네 가지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사적 가정에 대한 책임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애인은 2017년 말부터 의료급여 기준이 폐지됐는데 이 얘기를 굳이 여기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미등록 장애인이 아직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갖고 있어야만 장애인이 아니라 저는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 일부도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자신의 몸에 어떤 지속적인 장애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 의료와 소득이 아까 나훈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욕구의 1순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한 처리 기준이 있어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 특히 이분들이 가난한 이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더욱더 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했던 거는 탈시설인데요. 요 탈시설 의제도 다행히도 요 평가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탈시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장현만이 이게 되게 갈급한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이용자들이 지금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건데요. 이 탈시설이라면 간단합니다. 지역 사회 통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뭐냐면 로드맵을 추진해 주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2019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2019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2020년인데 아직 로드맵이 없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무슨 이게 영어 단어니까 좀 어려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계획을 발표해달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총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정책 설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나훈환 교수님 발제에 의하면 종합지원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정책 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동권만 하더라도 이 기준점 설계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 영역에서 주차장 그리고 뭐 공공운송수단 아니면 특별교통수단 어떻게 지금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얘기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탈시설 로드맵 지금 발표해 주신다고 한 지 3년이 지났으면 이제 발표 정말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걸 정말 제도화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아직 중앙정부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5차 계획의 아젠다가 자기결정에 기반한 당사자주의 그리고 권리 기반 중심 정책. 쉽게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제 5차 계획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톱파본 결과 굉장히 정부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기 어렵다 보니까 나훈환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이용자가 2.5점대 근방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라는 응답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명료하게 지금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좀 이용자가 느끼는 어떤 체감성과 정부 관계자가 느끼는 어떤 제도적 설계성 사이의 간극이 메워져서 보다 나은 제5차 장애인 종합 계획이 잘 추진돼서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 감사합니다.